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6 이혜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고 뉴욕 증시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장중에 시작은 상승세였고 순항을 나타내다가 이 막판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요.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이어서 카시카리 연준 간부가 올해의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내놓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하락을 나타냈고요. 엔비디아가 오늘 출발은 상승이었지만 막판에 2% 이상의 급락. 오늘 AMD는 주가가 8% 이상의 급락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 유의를 하면서 오늘 대비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국내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도 나옵니다. 여러한 이슈들 안에서 글로벌6와 함께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클로징 라이브부터 시작할까요?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막판에 좀 급락을 나타냈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시장에서는 장 초반에는 좀 상승을 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악재들이 좀 나왔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000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를 줄일 계획, 해고할 계획을 갖다 3월 달에 9만 건 이상으로 잡았는데 이게 이제 2월 달 8만 4천 건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비농장 급여가 발표되는데 이게 한 20만 건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달에 27만 건이었는데 그것보다도 하락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종합적인 악재들이 시장의 어떤 금리 인하 시기 지연에 대한 그 불안감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오전장에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점심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준 총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인터뷰를 했는데 로레타 미스터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단언을 해버리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메리 델리 같은 경우에도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좀 더 많은 설득력 있는 증거가 더 많이 필요하다. 금리를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인하는 하겠지만 그래도 당장 급하게 하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골스비 위원이 이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게, 자기는 지난번에 2번 인하하는 거 지지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정체돼 버리면은 올해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장 들어서 시장이 빠르게 마이너스 영역으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종목별로 해가지고 굉장히 변동성들이 많이 컸습니다. 오전장에 잘 올라가던 종목들도 오후장에 시장 분위기 휩쓸리면서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특히나 기술주들이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가를 경신을 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굉장히 많은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밤에는 살짝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허브스팟에다가 350억 달러 인수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전반적으로 알파벳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좋은 얘기도 나왔었는데 결국은 장 막판에 이제 또 마이너스 3%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AWS 데드라인 클라우드라는 이제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정식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직원 해고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는데 주가가 초반에 조금 올라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또 한 1%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출시하는 거를 딜레이 시키겠다. 2027년으로 연기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제품 나오는 거가 좀 연기가 되는데 이게 오히려 호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지 전기차는 안 팔린다라는 것 때문인데, 하지만 이 종목 역시도 장 후반에는 마이너스 3%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12일부터 JP모건을 시작으로 해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2분기 그리고 2024년도에 대해서 가이던스가 얼마나 명확하게 성장이 되느냐가 중요한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유 종목들 잘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밤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한국도 사전투표를 시작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선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간에 어쨌든 조금 이제 상원 하원이
서로 분리되는 이런 형태가 주식시장에는 가장 좋은 형태가 되는 거고요. 기왕이면 이제 바이든이 되는 쪽이 좀 더 우세하다. 하지만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확률은 40% 정도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어떤 우호적인 정책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2017년에 했던 정책들, 법인세를 낮춘다라거나 아니면 감세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다만 무역 전쟁은 트럼프가 되면은 더 심각하게 됩니다. 60% 관세 부과가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에너지 시장에서 많이 정책이 바뀌는데, 민주당 쪽에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녹색 에너지 산업을 더 부흥시키겠다고, 트럼프는 이제 원유 에너지 기존의 정유사들을 더 살리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최대한 풀겠다라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은 규제를 강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테마주도 형성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가능성, 누가 당선될 것이냐 가능성 이런 것들은 40%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걸 구분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양쪽의 정책은 분명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들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군요. 오늘 오전 시장만 하더라도 좀 무사했던 그 종목들이 이게 막판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오늘 좀 국내 시장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자, 다만 이제 막판에 좀 큰 이유 없이 이런 매파적인 발언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또 바로 또 회복이 될 또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될 텐데요. 자, 오늘 업종별, 종목별 특징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좀 기술주가 크게 영향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전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정보기술과 통신서비스 쪽의 하락이 굉장히 큰 모습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헬스케어와 금융 쪽이 하락을 했습니다. 에너지 업종만 오늘 플러스 있다가 마지막 종가에 역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모습이었고,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수익이 시장에서 굉장히 약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실 뜯어보면은 대형 정유사들은 굉장히 수익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형 정유사들이 이익을 대부분 가져가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수익은 낮게 보이는 거고, 특히나 이제 장비회사나 이제 개발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엑슨모빌이 이제 고유가에 따라서 이제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시장이 하락한 배경에는 이제 연준위원들의 발언도 있지만 유가가 갑작스럽게 올라갔다라는 배경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체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지연시키는 데 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됐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리아 영사관 폭격,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배경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보복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전투 부대원들, 휴가 중인 부대원들 전부 다 소집을 다시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또 이슈가 있었는데, 바이든 정부가 그동안 이제 비축유를 갖다 채우기 위해서 계속 매수를 했어요. 근데 너무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우리 매수 이제 그만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매수를 하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이 생산까지도 중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원유가는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덧붙여지면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더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대만 반도체에 대한 얘기 지금 며칠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얘기가 과연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회사 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지진 발생 직후에 바로 직장으로 다들 복귀했고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런 상황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대만에서 25년 만에 발생한 굉장히 큰 지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대만 국내 사정이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에 중국에서 물류가 안 돼가지고 반도체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라면은 반도체 쪽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시는 게 좋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만 반도체가
무사하다라는 쪽으로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AMD가 지난밤에 8%나 하락을 했습니다. AMD의 주가 하락이 지금 최근에 진행되어 왔는데 과연 이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중국 정부가 AMD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 사용을 완전히 차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랑 AMD랑 조금 사정이 달라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산업보안국에서 수출에 대한 부분은 이미 승인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AM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도 승인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차단하는 거에 있어서 엔비디아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AMD 같은 경우에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조차도 지금 못 찾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악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에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미국에다가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패키징 제조하는 공장 설립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맞부딪힐 수 있는 경쟁사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어떤 성장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전체적인 칩 제조에 있어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인텔이 지금 70억 달러 들여가지고 말레이시아 공장 올해부터 가동하겠다 그랬거든요. 거기에다가 독일에 있는 인피니언이라든가 아니면은 네덜란드의 ASML 이런 회사들도 지금 말레이시아 쪽에 공장 설립해가지고 조만간에 뭐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떤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AMD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에서 치이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기술주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하락을 크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인텔이 8%대 악세를 나타내더니 오늘은 AMD의 주가 8%의 급락 좀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곧 미국에서도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에 따라 대응 전략 현명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크로징 라이브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